청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해활동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독해활동지가 그래도 여러분 어느덧 거의 이제 7번째, 6번째, 7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러한 익숙함이 조금만 더 이루어지면은 그게 이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러한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올해 1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국어나 이런 쪽에서 매우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독해활동지 여러분 미리 읽어왔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장 눈물 흘린 적이 있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눈물 흘린 지가 그렇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못해 생각해 보니까 뭐 바람이 막 부는 날에 눈물이 이렇게 찔끔찔끔 나긴 합니다만 어떤 감동적인 영화나 아니면은 뭐 영상 혹은 뭐 TV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감수성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공감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눈물 속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독해활동지의 내용이겠죠.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눈물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스트레스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성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구나 받는 거예요. 자, 직원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서 까다로운 환자나 보호자에게 받은 스트레스부터 직장 동료나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말을 안 듣는 중학생 아들을 둔 간호사는요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합니다. 자, 뭐 이 말 안 듣는 중학생 우리 이 친구도 스트레스가 무언가 고민이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다 보면요 한두 명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울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울게 된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울어서 눈물바다가 될 때도 있답니다. 그럼 이 글쓴이가 일부러 막 울리게 하려고 하나? 근데 다른 사람의 사연이 자기 사연과 겹쳐서 울기도 하는데요. 이 내 역할, 글쓴이의 역할은 이야기할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게 전부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상담을 진행한 다음에 피드백, 어땠나요? 라는 피드백을 받아보면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고맙다며 인사를 전해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뭐 정작 내가 한 일은 별로 없는데도 말이죠. 자, 울음은요 스트레스, 슬픔, 애도, 불안, 좌절 대부분 다 이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죠, 여러분. 이런 걸 해소하는 통로라고 하네요. 자, 실컷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여러분들도 막 뭐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힘들 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매우 혼나가지고 속상해서 막 울고 나면은 어딘가 모르게 약간 개운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양파를 까면요, 여러분, 양파 까면은 막 눈 매워가지고 눈물 뚝뚝 흘립니다. 생양파 까면은. 자, 근데 아무리 울어도요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난대요. 양파 깔 때는. 이상하네. 자, 그런데 감정을 표현할 때 흘리는 눈물은 정서적인 눈물입니다. 자, 연기나 먼지에 자극받아 흘리는 거는 반사적 눈물이래요. 자, 여기서 반사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골키퍼 보는데 어떤 친구가 공이 막 날라오는데 바로바로 어딘지 금방금방 잡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보면은 야, 너 진짜 반사신경이 뛰어나다 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반사적이라는 게 그 반사신경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 둘의 성분은 다릅니다. 정서적 눈물과 반사적 눈물의 성분이 다른데요. 자, 정서적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독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슬픈 걸 보고 막 울면은 그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과 독소가 있답니다. 호르몬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말, 단어, 사전 관련해서. 자,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독소가 배출이 되고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농도가 높아진답니다. 자, 이 두 호르몬은요, 각각 행복감과 연대감을 증진한답니다. 증진은 뭔가 올려준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엔도르핀은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엔돌핀 세 글자로 줄여서 그럼 좀 아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옥시토신은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자, 또 울고 나면요, 호흡과 심장의 박동수가 감소하고요, 생리적으로 진정이 된답니다. 이 생리적이라는 말은 우리 어떤 신체 기관 쪽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그게 이제 조금 풀어지면서 진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혼자 울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그럼 이제 막 구석에 가서 응응응 울면 되나? 자, 근데 사람들은 왜 모여서 울까요? 자,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타인의 눈물을 보는 게 혼자 우는 것보다 과연 나은 점이 있을까요? 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눈물은 사회적인 신호입니다. 자, 눈물을 목격한 사람은요, 강한 감정을 느끼죠. 내 옆에 있는 짝꿍 친구가 막 갑자기 들어와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거 보고 깔깔깔대고 웃진 않죠, 여러분. 왜 울어? 하면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뭔가 감정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것은 공감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자, 너의 눈물을 보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라는 느낌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감의 눈물은 신뢰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울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이런 눈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단어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찾아봤죠? 근데 쭉 단어 찾으면서 선생님이 요 밑에 있는 두 개 같은 거 똑같이 또 넣으시면 어떡해요? 라고 해가지고 같은 단어 썼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자, 적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나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성인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어린 아기도 다 받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요, 몸 상태가 딱 긴장 상태로 딱 굳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하거나 간곡히 호소한다. 이러한 단어의 뜻은 무엇이 있느냐? 어디 가서 뭐 이걸 한다, 누구 붙잡고 아휴 내 팔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하소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자, 송신자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수신자의 반응입니다. 송신자는요, 뭘 보내는 사람이고요, 수신자는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강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막 하죠. 그럼 이제 어떤 친구가 일어나서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수신자의 반응을 피드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피드백. 이건 영어 단어죠, 여러분. 영어 단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자, 근심이나 걱정 등이 해결이 되어 상쾌하고 가뿐한 상태입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났더니 어떤 개운해지는 느낌. 그걸 세 글자로 우리는 홀가분이라는 말을 쓰죠. 홀가분. 자, 뭔가 무언가를 내가 있는 걸 다 버리고 나니까 기분이 매우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아까 선생님이 축구할 때 골키퍼 보는 친구가 어디로든 즉각적으로 잘 반응해서 잡아내는 게 반사신경이 뛰어나다라고 했죠. 자, 이 글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반사적이라는 단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인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쳐있음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나 학급 체육대회 할 때 막 우리 반이 이거 단체 경기에서 꼭 이겨야만 우승을 할 수 있다면 반 전체가 아주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연대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대감. 자, 그럼 맨 마지막. 선생님 이거 이응 디귿 기억이니까 위에 거랑 같은 거네요.
연대감 쓴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근데 뜻이 조금 다르죠. 자, 둘 이상을 서로 연결 또는 결합시키는 공통된 느낌입니다. 이거는요,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유대감이라는 단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대감이나 유대감은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세하게 이런 단어의 뜻 차이는 있다는 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내용 토파보기에서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쓴 정답들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집단 스트레스 상담에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흘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서 흘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두 글자, 눈물을 흘리게 되죠. 본인의 어떤 평소 갖고 있던 고민거리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글쓴이가 상담 활동에서 하는 역할은 대체 무엇입니까? 막 울게 하려고 말 맞다나 억지로 울게 유도하겠어요? 이 본문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글쓴이가, 여러분? 자, 하는 얘기도 별로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은 자, 이야기할 기회가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 나와 있었나요, 여러분? 요 위에 그대로 나와 있었죠. 여기 있죠. 내 역할은 이야기할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게 전부다. 이렇게 본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들 때요,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서 되도록 찾아 쓸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꾸 본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울음은 이것을 해소하는 통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갖다 쓰자면 스트레스, 슬픔, 애도, 불안, 좌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는 통로가 바로 울음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서적인 눈물이 있다고 했었고요. 다른 거는 반사적인 눈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슬픔이나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정서적인 눈물에 들어있는 성분은 대체 무엇이냐? 이 눈물에는 자, 스트레스 호르몬과 무엇이 있습니까? 독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막 흘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던 이런 스트레스 관련된 호르몬 그리고 독소가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홀가분하게 느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감과 연대감을 증진시켜주는 호르몬은 대체 무엇인가요? 자, 울음을 막 울고 하면은 몸 안에서 이러한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이 행복감과 연대감을 늘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가지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 자,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본문에서 잘 찾았었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혼자 우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우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선생님 이거 뭔지 대략 알겠는데 어떻게 잘 쓰진 못하겠어요. 왜 그러느냐? 요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 뭔가 내용은 얼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읽어본 다음에 내가 소화를 또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 글을 내 식대로 어쨌든 잘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같이 모여서 울면 여러분 이 두 글자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뭐였어요, 여러분? 공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감 반응을 통해서 자, 신뢰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은 썼지만 굳이 이제 요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부분들에서 단어를 한두 개 끌고 와서 썼다면은 의미가 비슷하다면 다 맞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꼭 이제 정답을 한 글자까지 똑같이 맞추려는 그러한 강박관념은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의미 맥락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 매번 해왔듯이 본인의 생각 쓰기 활동으로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는데 여러분 뭐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듯이요. 이렇게 7번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활동으로 올렸는데 처음에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안 해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쓰면요. 그 다음에 다는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반별로 선생님이 계속 살펴보니까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그냥 막 몰라요, 안 해요,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짧아도 좋으니까 자꾸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려인 페마 초드론이 말하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요걸 읽어보고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요 맨 마지막 본문에 있었는데요. 자, 승려 페마 초드론이 말하는 공감입니다. 자, 공감은 치료자와 부상자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라는 건 대등한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자, 우리 자신의 불행을 잘 알아야 타인의 불행에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니는 공통성을 인식할 때 공감은 진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막 어렵게 막 이야기하신 것 같죠? 결국에는 막 어떤 너와 나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뭐 너는 위에 있고 난 밑에 있는데 위에 있는 네가 나를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통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야만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나 다른 사람들 뭐 아니면은 다른 동물들 혹은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요, 여러분 한 번도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감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TV 보면서 예전에 영화 이거 봤는데 드라마 이거 봤는데 이러한 장면이 너무 공감이 됐었다, 나의 이야기 같았다, 다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활동 생각쓰기 꼭 한 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무리는 선생님이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한 2분 좀 넘는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독해활동지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울 걸 알면서도 슬픈 영화를 보는 이유, 비밀은 눈물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눈물을 흘리면 엔돌핀, 엔케팔린, 세로토닌과 같은 20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요. 그래서 T세포나 NK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엔케팔린은 웃을 때 엔돌핀과 함께 나오는 신경 펩타이드 호르몬으로 몰핀보다도 300배나 훨씬 강한 물질입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판도사 제작진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먼저 영화를 보기 전 저의 평소 뇌파 상태를 측정했는데요. 스트레스 관련 뇌파 지수는 8.5, 마음의 안정, 행복과 관련된 알파파 수치는 9.03을 나타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뇌파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잘못했어요. 영화를 본 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관계된 에너지는 배 이상 크게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트레스와 관계된 뇌파 지수는 3.1로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마음의 안정, 행복과 관계된 알파파 수치는 14.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눈물을 통해서 카테콜라민이 배출시키게 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죠. 이 눈물이 감정 해소에 영향을 주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이제 다이애나 효과라고 하는데, 다이애나 효과는 눈물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데요. 다이애나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은 이가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인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물이든 흘리기만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양파 같은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썰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카테콜라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숙명인 스트레스. 피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풀 수는 있습니다.